흔들리는 시장에도 네이버는 사상 첫 2조 원대 연간 영업이익을 과시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적자 생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사내에서만 운영되던 AI 배달 로봇의 도심 투입이 본격화됩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이버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쿠팡 사태 반사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AI와 커머스 사업 덕분에 네이버가 매출 12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커머스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1조 540억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36% 증가했습니다. 물론 탈쿠팡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에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부터 쿠팡 이용자의 이탈 현상이 본격화됐습니다. 대신 이들이 네이버 쇼핑 생태계로 유입된 점이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쿠팡 앱 설치 수는 46만 7,64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6만 건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반면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설치 수는 14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설치 수가 93만 5,507건이었는데 무려 쿠팡의 2배였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가 반사 이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네이버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 대형마트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P라든지 광고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네이버가 유리해지는 구조인데요. 네이버가 쿠팡처럼 물류센터나 배송기사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등 11개 전문 물류사와 연합을 해서 배송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올해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쿠팡 현상을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현재 25% 수준인 N배송 커버리지를 내년에는 35%, 3년 내에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마트만 좋은 게 아니라 네이버도 강력한 수혜였네요. 오늘 가장 화제가 된 거는 로봇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본격 확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제2사옥에서 수백 대의 로봇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 로봇들을 빌딩 밖으로 꺼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로봇의 주행 능력을 시험을 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실외 로봇 배송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로봇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로봇을 쇼핑과 배송 과정에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로봇 기술력도 상당하죠. 네이버가 지금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네이버를 휴머노이드 핵심 종합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로봇주로 재평가가 될지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국가대표 AI 선발에서 탈락한 점도 사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우려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결과는 존중하긴 하지만 네이버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방증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소버린 AI 전략이나 수익성, B2B 매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는 소버린 AI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한국은행과 금융경제 분야 특화 AI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보화의 협작법인에서 디지털 트윈과 슈퍼앱과 관련한 용역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네이버는 정부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력을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이버가 현안이 참 많습니다. 두나무와 합병 이슈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두나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두나무 인수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언급만 있었는데요. 네이버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3 분야에서 글로벌 확장을 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5월에 주주총회 문턱을 넘는 게 고비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 넘으면 주식 교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았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 네이버 커머스 시스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김대현 기자였습니다.